보시는 것처럼 암 수술 건수는 2만 건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항암 화학요법 23만 건, 방사선 치료 11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만약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하게 되면 암 수술비로는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지만 암 진단비는 보험금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 굳이 더 비싼 돈 내가면서 안녕하세요. 내가 찾던 보험 이 팀장입니다. 남성 전 연령대 실비보험료 비교표인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게는 월 4,000원대에서 많게는 월 3만원대의 보험료만 납입하면 매년 최대 5천만 원을 보장해주는 보험, 바로 실비보험인데요. 증상의 정도가 크던 작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장 폭넓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1순위로 추천드리는 보험입니다. 요즘은 실비보험 없는 분들은 찾는 게 더 힘든데요. 보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실비보험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필요한 이 보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럼 필히 리모델링이 필요하니 여러분의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이라는 게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청구할 일이 거의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보험으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험은 저축도 아니고 재테크 상품도 아니고 단순 소비 지출일 뿐이기에 과한 보험료는 오히려 여러분께 마이너스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납입 가능한 월 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 쓸모없고 불필요한 특약들은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드리기 위해 이 팀장이 준비한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첫 번째 특약은 암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2022년 암 평균 입원 일수 자료인데요. 위암 평균 입원 일수 6.1일, 대장암 7.1일, 폐암 5일, 간암 4.9일, 전립선암 5.8일, 신장암 4.6일, 췌장암 9.9일, 갑상선암 2.2일, 방광암 15.7일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암이 2달, 3달 장기 입원하는 질병이 아니라 입원 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0년 나 90세 만기, 40세 남성 기준 예시안을 살펴보시면 암 입원 일당의 경우 1일당 10만원 받는 보험료가 9,805원입니다. 예를 들어 방광암으로 16일간 입원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일당 10만원이 나오니까 곱하기 16일을 하면 160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9,805원을 20년 납입하면 235만원을 내야 하는 건데 만약 방광암에 걸린다고 해도 160만원을 받거나 간암에 걸려서 5일 입원하면 50만원 받고 끝인 겁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암 진단비 1,000만원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50만원에서 160만원 받는 것보다 1,000만원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실비보험에서도 암으로 입원하셔도 본인 부담금 공제하고 입원비가 다 나옵니다. 만약에 폐암에 걸려서 입원비가 5천만원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현 4세대 실비 기준으로 5천만원의 80%인 4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비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원이 있어서 내가 내는 돈은 200만원이고 실비로 4,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험이 올 수 있는 만약의 상황을 지켜주고자 이렇게 좋은 혜택까지 있는 실비보험이니 이건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암 입원 일당을 넣으실 돈으로 차라리 암 진단비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두 번째 특약은 암 수술비입니다. 암 수술비 1,000만원을 보장받는 보험료가 18,710원이고 암으로 진단받아서 1,000만원을 받는 보험료가 12,21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암으로 진단받아서 암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암 수술을 안 할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단비는 그냥 진단만 받으면 나오는 거지만 암 진단을 받아도 암 수술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암 진단비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굳이 암 수술비를 가입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 수술 건수는 2만 건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항암 화학요법 23만 건, 방사선 치료 11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만약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하게 되면 암 수술비는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지만 암 진단비는 보험금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하게 되면 암 수술비로는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지만 암 진단비는 보험금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암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실비보험에서도 암 수술비가 다 나오니까 굳이 더 비싼 보험료를 내가면서 암 수술비를 가입하시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없어도 되는 세 번째 특약은 상해 질병 입원일당 특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해 질병 입원일당 1일당 2만 원씩 받는 보험료가 40세 남성 1급 기준 19,870원인데요. 국민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1인당 월 평균 입내원 일수는 고작 1.58일입니다. 과거 1.69일과 비교해 보면 계속해서 입내원 일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 상해 질병 입원일당 1일당 2만 원 받는 특약을 가입할 바에는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입원일당 2만 원 못 받는다고 경제적 위험이 올까요? 그런데 암 진단 받아서 1,000만 원이 있고 없고는 엄청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비에서 입원비는 5천만 원 한도로 다 보상을 해주고 4세대 실비는 1년마다 리셋까지 되기 때문에 입원비로 올해 5천만 원을 다 썼어도 내년에 어차피 또 5천만 원 한도로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입원 일당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비보험으로 받으면 되니까요.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네 번째 특약은 과한 수술비 특약입니다. 암 수술비, 유사암 수술비,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 질병 수술비, 상해종 수술비, 질병종 수술비, 129대 수술비, 5대 질환 수술비, 간 수술비, 인공관절 수술비, 충수염 수술비, 관절 수술비 등 이것 말고도 수술비 특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다 준비한다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많은 수술비 특약들이 모두 필요할까요? 이 팀장이 모든 수술비 특약이 안 좋으니까 가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과한 수술비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절대 과하게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실비보험에서도 수술비가 다 나오니까요. 그리고 실비가 아니더라도 엔대 수술비, 특정 수술비, 18종, 17종 수술비 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보장하는 게 바로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관이 없더라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신의료기술 수술이 있을 수 있고 급여 수술, 비급여 수술,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암 수술, 대장 용종 제거술 등 자잘한 수술들로부터 큰 수술까지 포괄적으로 폭넓게 보장 가능한 1에서 5종 수술비로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에서 5종 수술비 외에 과한 수술비는 절대 반대입니다. 수술비를 넣겠다고 하시면 1에서 5종 수술비에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 딱 이 정도만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다섯 번째 특약은 상해 관련 특약입니다. 제가 고객님들 보험 점검을 도와드리다 보면 직업이 사무직, 전업주부, 교사, 상담사, 간호사 등 상해 관련 특약이 많이 필요 없으신 직업군인데 상해 관련 특약들을 많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상해 급수 직업 1급수가 나오는 분들인데 직업이 1급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내부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을 하시는 직업분들보다 상해 관련 특약이 필요 없으십니다. 만약에 골절이 됐는데 골절 진단비를 넣었으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절되면 무슨 치료를 하나요? 통원 치료를 하면서 대부분 물리치료를 하십니다. 그럼 어차피 실비로도 상해가 다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골절 진단비 50만 원 못 받으면 당연히 아쉬울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 없다고 해서 경제적 위험이 오진 않습니다. 골절 진단비 특약 3,035원을 20년간 내는 돈이 약 72만 원인 거니까 내가 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을 계산을 해보면 골절당할 일이 별로 없는 직업군은 그 돈을 아껴서
진짜 골절을 당하셨을 때 치료비로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깁스치료 특약 같은 것도 통깁스일 때만 보장을 하는 거지 반깁스나 오픈캐스트는 어차피 보장을 못 받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상해 관련 특약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가해자고 여러분이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가해자고 여러분도 다쳤어요. 상대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가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여러분이 다치신 부분은 실비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넣고 가입하기 때문에 실비로 상해를 보상받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혹시 일하는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산재 처리하시면 되고, 넘어져서 상해로 입원도 하고 수술할 일이 생기더라도 실비에서 상해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를 매년 5천만 원 한도로 보장하니 굳이 상해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하루 종일 운전을 하셔야 하는 기사분들과 하루 종일 상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설 관련 직종, 이런 직종은 상해 보험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직업군이 아닌 분들은 굳이 가입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도 가입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특약을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상해 후유장애 1억 원을 가입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사님의 급정거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서 허리디스크 20% 진단을 받았으면 가입 금액 1억 원 곱하기 후유장애율을 계산해서 20%인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공관절 양쪽을 다 하시면 40%인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약간의 허리디스크로 10% 진단을 받으면 1천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사고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애 10% 진단을 받으면 1천만 원, 손가락 한 개 상실 10% 1천만 원 등 이렇게 지급하고, 장애가 남을 때 각 신체 부위별로 여러 번 지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실비에서 상해 관련 쪽 커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꼭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를 추천드리고요. 상해 보험은 위험 직업군이 아니라면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6번째 특약은 응급실 내원비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아프거나 다쳐서 응급실을 내원하게 될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인데요. 50세 여성이 20년 나 90세 만기로 이 특약 가입 금액을 5만 원으로 설정할 경우 월 보험료는 1,855원입니다. 2023년 11월 이전에는 응급과 비응급으로 나눠서 판매가 되었는데, 현재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으로 응급실 내원비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비는 크게 비싼 특약은 아니지만 응급실을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이 특약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2016년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응급과 비응급 상황 모두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16년 이후에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예외로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 비응급 환자로 분류가 되면 실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 상급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심의를 거쳐서 3년마다 선정을 하게 되는데 쉽게 대학병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응급실에 갔다가 비응급으로 분류가 되면 실비 청구가 안 되니까 이 특약을 유지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보시면 비응급도 아니고 응급 상황에서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월 1,855원을 납입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살면서 지금까지 응급실을 몇 번이나 가보셨을까요? 살면서 1, 2년마다 응급실로 출석 체크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 특약을 가입하시는 건 손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불필요한 특약들만 걸러내도 가입하신 보험의 가성비는 훨씬 좋아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응급실 내원비는 굳이 가입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비가 있다면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특약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비는 고령층이 아니고서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이렇다 보니 보장성도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비의 연간 한도는 5천만 원이나 되고 이 높은 한도로 치료 목적의 의료비라면 대부분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부분을 실비에서 커버해주고 있으니까 종합보험을 가입하실 때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악재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축도 아니고 수익을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건 보험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데요. 지인이 권해서 설계사가 추천하니까 누구는 이걸로 얼마를 받았다니까 이것저것 전부 추가해서 가입하시기보다는 불필요한 담보는 삭제하시고 꼭 필요한 특약만 부담되지 않는 금액대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팀장은 매월 다양한 회사와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서 고객님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설계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팀장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지인분들에게도 영상 링크 공유 부탁드릴게요. 이상 내가 찾던 보험 이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